범위라는 인사이드 아웃 수급의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의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급에서 또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만 레벨업? No. 네. 뭔가 짧나요? 제가 강조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네, 그래서 조금 더 붙이려고 하다가. 예. 네. 그래서 미국 증시만 레벨업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웹툰에도 있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이제 따와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함께 레벨업 되고 있고,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매일 말들이 많은 게 미국장이랑 같이 가나 따로 가나.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는 이런 흐름인데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친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네네. 예, 지난 2주간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네. 그 가운데서도 사실 반등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것. 우리 장은 좀 저항을 느끼고는 있긴 합니다만 미국장의 반등이 굉장합니다. 차트 각도가 엄청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각도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앵커님이 네. 정말 주식을 좀 잘 아시는, 잘 하시는. 각도 하나에 또 이렇게. 네. 각도 얘기 좀 이렇게 방송 제가 이렇게 잘 챙겨보진 않는데, 네. 저도 각도 얘기 좀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엔비디아의 상승 각도만 보더라도, 네. 좀 이렇게, 좀 남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홍콩 증시가 어제 몇 % 상승한지 아시나요? 홍콩? 홍콩이요. 항생 H 이렇게 두 개만 놓고 보면 몇 %죠? 네, 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고 네. 계속 상승하려면 밀리고 그래서 정말 이거 홍콩 얘네도 좀 돌아서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어제였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만 레벨업이 아니고 정말 바닥권에서 거의 진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좀 부진했었던 홍콩도 4% 상승을 한 것만 놓고 봐도 미국 증시 CME 패드워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 100% 동결이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전 세계 증시에 의미하는 바가 있었다고 홍콩에서도 볼 수 있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금리에 일희일비한 흐름들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정말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또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 금리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면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엔 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에는 또 물가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제 CPI 네. 발표 네. 이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도 급락을 했고요. 또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한 주간의 수급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특징이었을까요? 특징적인 게 쫙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어제 기관이 현물에서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어요. 네. 이제 이것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얼마 만에 1조 원 이상을 매수한 거냐면 네. 2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9월 달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때 이제 만기일날 시장 좋았고 그 다음날도 좋아서 그랬는데 그때가 약간 속임수 상승이었다는 것 좀 기억나시죠? 그때가 고점이었고 쭉 내려갔죠. 네, 그때였죠. 그래서 그때 목요일, 금요일 기관이 1조 원 이상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통적인데 그럼 그때랑 다른 건 뭐냐? 2개월 전에 그때 14일, 15일인가 15일, 16일 그때 목요일, 금요일은 기관이 이제 외국인이 선물로 매수를 많이 하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했는데 어제는 기관이 1조 원 이상을 매수했고 외국인도 어제 많이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1조 원 이상 매수한 거는 공통점이었는데 외국인의 현물 매수 그때는 없었는데 이번엔 매수가 잡혔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기관 좀 안 좋게 볼 거는 아니고 분명 그와 같은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이 어제 체크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얼마 매수를 한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중간에 한번 체크는 했을 때 그때 외국인이 사긴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2조 원 사고 있습니다. 2조 원이요. 좀 많지 않나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이 어제 그저께 급등할 때 외국인이 그 중심에 있었고요. 코스닥에서조차도. 그리고 지금 11일부터 어제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조 원을 매수하고 있을 정도로 뭔가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저런 시장에 뭐 변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시장이 상승했고 딱 뒤돌아보니까 우리 시장의 중심에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 부분 중요한 것 같고 하나만 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3일 동안 2조 2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물론 이제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네. 근데 2조 2천억 원 중에서 삼성전자를 약 1조 원 가까이 9,6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또 크네. 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좀 폄하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을 때 외국인이 많이 매수할 때는 삼성전자의 매수 비중이 이번 주처럼 컸었다는 거. 그래서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었을까요? 네, 코스닥에서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네, 급등을 했고 그래서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중심에 이제 외국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13일에서 15일까지의 이제 순매수 금액을 살펴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고요. 알테오젠이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뭐 에코프로, LNF가 있어서 또 2차 전지도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밖에는 소부장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말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이오 종목이 좀 많았다는 것도 좀 눈에 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공매도 제도 개선 될 때까지 금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중요할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공매도 이제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공매도 제도 이제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매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것은 지금 OECD에서도 공매도 금지한 곳이 뭐 손에 꼽힐 정도다라는 말씀 지난주도 드렸는데 이럴 정도로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는 거는 그런 거죠.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보다는 우리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한 건데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어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이제 잔고가 많으면은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면 네. 좀 수량 체크하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기강 잡는 네, 맞죠. 예, 기강을 잡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제도 개선 내용을 예. 단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가 된다고 네, 그쵸, 합니다. 그쵸. 제가 오면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민당정협의회 네, 맞아요. 오늘 회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그래서 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도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네네.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센티멘틀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들 크다고 보셨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수급이 개인 위주의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변화로 인해서 올라갔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판단이시네요. 네, 통계적으로도 11월, 12월은 개인은 매도해요. 과거 통계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한쪽이든 함께든 그 수급이 좀 개선되는 게 확인되면 좋을 텐데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 11월 하락을 했을 때 하락 각도가 워낙 그때도 가팔랐습니다만 각도를 보면 상승이 더 가파릅니다.
네. 네, 하락도 가팔랐는데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고요. 네네. 그러고 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우리 시장인데요. 수급의 상상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의 상상을 더한 포인트들, 네네. 그 마디 지수 같은 이런 좀 가이드라인을 오늘 제시를 해주시네요. 그런가요? 제가 그랬나요? 코스피, 테슬라, 네네. 엔비디아 등등.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여기 상상을 수급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부담되는 요인 말씀드리고, 이걸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담됐었던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개선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부담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외국인 매도 좀 수급이 개선돼야 되겠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이제 어닝 시즌 끝나가는데 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었고, 또 이제, 17일 날에는 미국 예산안도 있고요. 이제 고객 예탁금도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예산안도 지금 통과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어제 하원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상원도 좀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이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오늘 47조 원이지만 언제든지 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거래대금도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도 어제 코스피가 9조 원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이 거의 한 8조 원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을 보였는데 네. 이게 정말 아주 많다고 볼 수 있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지만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괜찮구나. 그리고 중동 리스크도 확전 안 되면은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는데 인질 협상과 관련된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매주 말씀드렸던 부담, 이런 게 좀 부담되는 요인입니다라고 그런 것들, 요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좀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그러면 시장은 지금 최근에 좀 급등했지만 좀 주춤할 수는 있어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또, 시장이 급락 안 하면은 또 종목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어서 정말 산타랠리 이런 것까지 벌써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장 괜찮다.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벌써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사님. 어제 네. 오후에 제 방송에서 네. 그래서 산타랠리 있을까요? 이 질문 드렸는데 네네.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보시네요. 지수가 여기에서 2600을 연말까지 돌파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미국 증시도 그럼 코스피가 여기서 2600 가면 미국 증시는 얼마 간다는 거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종목은 활발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뽑아온 섹터만 놓고 봐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섹터가 또 연말 연초 기대감도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섹터 종목 지수보다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제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산타랠리 아니어도 체감상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다만 지수상의 어떤 기대치도 너무 높이지 않은 채로 시장 보셔도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9월 중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저희가 그 출연자 그동안 이제 4월 이후에 개편하고 나서 여러 의견 전해 주신 출연자 가운데서 강 세장 얘기하신 분이 전면적으로 전망을 바꾸신 날이 있었어요. 와, 네. 네, 그거 꼭 여러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사님도 꼭 한번 네. 영상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네. 그때 그분이 이베스트의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이신데 윤지호 대표님 아시죠? 알죠. 예, 네, 윤지호 대표님.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2,350이면은 싸다 생각하고, 보셔도 되고,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다만 지금은 좀 경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 네, 지수가 2,300을 딱 깨더니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사님께서 보시는 주요 변곡점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죠. 테슬라나 엔비디아 투자자분들,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메리트 있다고 보시고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되는 건지. 변곡점에서 이미 반등은 나왔지만. 네네. 네.
일단 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번 주에 상승이 뭐 의미 있습니다. 라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기술적으로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수요일 급등했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월요일 날,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2400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2400을 지킨 와중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도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200불을 살짝 깼었다가 그 다음날 반등 나와서 200불 회복하고 그때부터 올라왔고요. 테슬라의 200불, 코스피의 2400. 그리고 엔비디아도요. 400불을 살짝 깼다가 그다음부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부담될 수도 있었던 지수 가격을 살짝 이탈했다가 털 사람 털고 어쩌면 뭐 털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뭐 종목이든 지수든 중요한 지수 가격에서부터 상승이 스타트가 됐다는 거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공매도 이제 금지 발언, 강화 발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또 이제 그동안에 그런 부담 요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조금 뭐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일까요? 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 그것도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ETF가 일단 상장된 게 있는데 21일 날 2개가 상장됩니다. 네. 그래서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요. 이렇게 또 마침 이렇게 공교롭게 같지가 않은 것 같은데 21일 날 국내에서 AI 반도체 ETF가 2개가 상장된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급적인 특징주와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특징주, 업종. 먼저 업종부터 살펴볼까요? 네. 로봇 섹터 갖고 나왔습니다. 로봇이요. 네. 어제도 강했는데 어제 좀 상대적으로 특징적이었던 거는 이제 뭐 산업, 뭐 협동, 뭐 그런 로봇도 있지만 이제 이쪽 이제 AMR, 자동 물류 로봇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이 컸었다는 거. 거기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된다는 거. 그리고 앵커님은 로봇 플러스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습니다, 이사님. 네, 저도 이번 주에 처음 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1회입니다. 1회. 네, 근데 이 일정 자체를 이 증권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저도 처음 듣네요. 그런가요? 제가 네. 일정을 좋아해서 이게 또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어디서 열리나요? 네, 요게 그러니까 코엑스 1층에서 이제 강남구에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데 이게 제1회 강남 로봇 플러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이제 강남구가 이런 거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뭐 K 의료관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강남구에서 이제 로봇 사업 육성 정책 알리고 생활 속에 이제 스며든 로봇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소개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 또 20일부터는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또 KT에서 로봇 실내 로봇 이동할 수 있는 그 스타트도 되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조금 이런 게 좀 발빠르게 좀 진행되는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정 얘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쪽에서 크게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29일부터 4일간 일본 최대 로봇 전시회인 동경 국제 로봇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4개국, 6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 연초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 내년 1월 9일부터 CES가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이제 공개될 것으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정부에서 네.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네이버 랩스에서 초거대 AI 장착한 로봇을 연말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된 그런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연말 연초에 좀 몰려 있구나라는 것도 중요해서 조금 만약에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 연말 연초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연초까지 놓여있는 로봇 관련 일정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또 뭐 주가 상 위치에서도 또 매력적인 종목이 보이는지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이 보이는지 수급 특징주도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일단 이 두 종목 수급이 너무 좋아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빅2 뽑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도 이제 뭐 합병과 관련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이제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3위에 랭크됐고, 11월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순매수 4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셀트리온 수급이 좋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한화 시스템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14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3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해양 쪽 이제 함정 관련돼서 전투 관련 시스템이 국내 독보적 1위인 거죠. 그래서 하나 그룹 내에서도 이쪽 함정 쪽에 관련된 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점점 더 그룹 내에서 좀 관심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 시스템. 그리고 뭐 최근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기적인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좀 몇 종목 뽑아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뽑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뽑혔는데, 네. 어제까지 외국인이 무려 10일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합병 이슈도 있지만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네.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내년에 실적 좋아진다는 얘기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클래스통 그 전망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 램시마 SC 제형 그 젠펜트라라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고 이제 신약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신약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네, 내년 1분기 출시될 거기 때문에 실적과 분명 연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어제도 흐름이 좋았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쌍끌이 매수로 좀 뽑혔습니다. 11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100억 원 이상씩 매수한 종목이 함께 매수한 종목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ADC 관련돼서는 단연 레고캠 바이오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연말에 공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2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래. 이 자리에서는 조금 올라왔고,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곳에서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이틀 동안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근데 기관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는데 한쪽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또 최근에 좀 올라온 이유는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최근에 EUV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 시생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 양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곳에서 기관이 좀 눈에 띄게 좀 매수를 한 부분도 있어서 좀 조정 시에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특징 업종 종목을 통해서 쭉 봤더니 이 로봇 쪽에서는 정책과 또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신제품들 일정 내년 초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바이오, 하나 시스템 등 이런 섹터와 종목들이 쭉 이렇게 교집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상상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소부장에서 갖고 나왔고요. 이렇게 상상하셔서 수급을 위주로 해서 좀 시장도 풀이하고 종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수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동진 세미캠 갖고 왔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최근에 조정이 꽤 나왔었고요. 그러고 이제 이 종목도 역시나 바닥 잡아주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좀 힘이 약간 빠지면서 음봉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배경들 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월봉상 놓고 보면은 이번 달에 바닥에서 한 20% 일단 상승을 했고, 지금도 네. 5일선을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추세 전환인가요? 맞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제까지 6일째 사고 있고요. 연기금이 10일째 사고 있고, 그러니까 2주 연속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11일째 사고 있어서, 외국인 연기금, 보험 약간 좀, 이렇게 사모펀드처럼 이제 짧게 들어오는 쪽이 아니고, 중장기로 보고 있는 수급이 굉장히 최근에 좋구나. 최근에 상승 그 중심에 이들 수급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회사 자체만 놓고 봐도 회사가 너무 좋죠. 굉장히 좋고,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인수설도 좀
있었고, 작년에는 국내 최초 EV용 이제 포토레지스터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안정성이랑 성장성을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회사가 좋기 때문에요. 10월 말에는 요게 지금 국내 1956년에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 학술단체 한국경영학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월드클래스 기업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선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 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2년 전 2021년 한 해 영업이익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해 좀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추이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포토레지스트 글로벌 1위 업체 JSR 국유화를 추진을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공개 매수 아직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공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면 일본 정부가 글로벌 1위 업체를 공개 매수를 해? 뭔가 좀 남다른 부분이죠. 공급망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동진 세미캠이 좀 관심을 더 받고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공장을 설립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과 그 협력 강화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ETF가 21일 날 상장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AI 반도체 ETF의 점유율이 높은 1, 2위 삼성과 그러니까 미래랑 삼성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미래운용 ETF의 구성을 봤을 때 7.97% 편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ETF가 상장되면 여기 ETF 매수가 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수급 요인도 긍정적인 게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연기금 보험 쪽에서 동반 매수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